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몰아주에 이어 이중섭 작가의 또 다른 단편소설 창대는 위대하다입니다. 몰아추라는 소설이 너무 좋았기에 기대를 안고 읽게 되었는데요. 몰아추에서 심금을 울리는 잔잔한 설정이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주인공 창대라는 캐릭터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궐 수문군 대기실은 쌀쌀했다. 대기실 중앙에 놓인 난로 위에서 물주전자가 김을 뿜어냈다. 출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 창대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장 팀장이 이마를 찡그리며 전화를 걸었다.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된다. 몇 번을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웅규도 카톡으로 메모를 남겼다. 읽은 흔적이 없었다. 창대는 30분 늦게 나타났다. 얼굴이 퉁퉁 부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풍겼다. 어젯밤에 또 퍽구먼. 궁궐 수문군들은 창대가 맨날 이태원으로 술 마시러 간다고 수군거렸다. 장 팀장이 그를 째려보았다. 지각했으면 나한테로 와서 왜 늦었는지 얘기해야 할 거 아냐. 팀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입술을 실룩거리는 게 화를 참는 듯 했다. 창대는 잊을만 하면 어김없이 지각을 했다. 지난 여름에 입사한 이후로 웅규도 여러 번 보았다. 수문군은 3명씩 교대로 궁궐문을 지키고 나머지는 교대 의식을 치른다. 한 사람이 지각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당연히 시간에 쫓긴다. 배터리가 다 된 걸 깜빡 몰랐어요. 장 팀장이 그것을 핑계라 대느냐며 웃었다. 창대는 아무 표정이 없이 기본복으로 갈아입었다. 너 도대체 몇 살이야? 장 팀장이 물었다. 모르겠는데요. 장 팀장은 이 녀석 도대체 뭐지? 하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지금 장난해? 장 팀장이 눈을 크게 뜨며 이마를 찌푸렸다. 동그란 얼굴에 동그란 눈이 조금 우스꽝스러웠다. 아니, 갑자기 나이를 물으면 어떡해요? 돈도 안 되는 나이를 뭐하러 애우고 다녀요? 장 팀장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 하며 앉은 의자를 돌려버렸다. 다음 날 창대는 또 지각했다. 웅규는 장 팀장의 눈치를 살피며 조마조마했다. 다행히 출근 시간을 살짝 넘겼다. 장 팀장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컴퓨터만 뚫어지게 들여다봤다. 어제보다 분위기는 더 싸늘했다. 창대는 분위기와 상관없이 느릿느릿 움직였다. 웅규가 빨리 하라고 손짓해도 못 본 척했다. 어제도 술 마셨는지 냄새가 지독했다. 그의 양볼이 술기운으로 빨갰다. 불만을 한숨처럼 내뿜었다. 출근이 9시 30분이면 9시 30분 59초까지 출근해도 괜찮잖아. 창대는 수문군들을 둘러보며 호응을 받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웅규는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쟤가 원래 저런 녀석이었나? 장 팀장이 한숨을 쉬며 천천히 일어났다. 배창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수문군들이 키득거렸다. 창대는 장 팀장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대신 뜬금없이 수문군들에게 반말을 시작했다. 너희 중에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려본 사람 있어? 나는 자살도 시도해본 놈이야. 다들 멀뚱히 마주 보았다. 웅규도 그가 자살 얘기를 왜 지금 이런 분위기에 꺼내는지 알 수 없었다.
웅규는 점점 창대의 수문군 안에서의 행동이 어색해 보였다. 외부에서는 연기에 충실하고 선후배에게 깍듯한 창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것뿐만은 아니었다. 장 팀장도 궁금한지 가까이 왔다. 도대체 왜 뛰어내렸는데? 창대는 팀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중얼거렸다.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모두 한꺼번에 웃음이 터졌다. 그럼 그렇지. 내가 별거 있겠어? 하는 표정들이었다. 장 팀장이 빙글빙글 웃으며 말을 부추겼다. 창대, 여자 문제는 늘 풀이하잖아. 근데 왜 그랬어? 창대는 아무 대꾸도 없었다. 장 팀장은 그냥 있지 왜 도로 물속에서 기어나와 내 속을 썩이는 거야? 또 다들 웃었다. 이제 자살보다 어떻게 살아서 한강에서 나왔는지가 더 궁금했다. 물속이 너무 추웠어요. 장대는 뚱뚱한 몸으로 또아리를 틀며 너무를 길게 느려서 말했다. 엉덩이를 움직이는 묘한 자세 때문에 누군가 예언병이라 내뱉었다. 근데 뛰어내렸을 때 어디가 먼저 물에 닿았어? 머리? 장 팀장이 살살 꼬드겼다. 창대가 자신의 배를 두드리자 다들 자연스레 그의 배를 보았다. 방방한 강아지 배였다. 배와 수면에 부딪혔을 때 생기는 파차름이 들리는 듯했다. 그는 아직도 뱃살이 얼얼한 양 몸을 떨었다. 야, 죽으려면 대가리부터 잡아가야 머리가 깨져 죽지. 그리고 여름이라 일부러 뛰어들었지? 요즘 같은 겨울이면 그럴 용기도 없었을 거 아냐. 팀장의 말이 빨라졌다. 네? 어떻게 알았어요? 귀신이시네? 팀장은 그가 이틀 연속 지각한 사실을 잊어버린 듯했다. 물속에서 기어나와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때문에 죽으려 했다며 질질 짰지? 장 팀장은 그의 속을 들여다보는 듯 넘겨짚었다. 창대는 또 한 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둘이 함께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다. 서로의 성향을 너무 잘 알았다. 다들 창대의 넓은 입술과 두툼한 목손으로 시선을 옮겼다. 야마, 너는 레퍼토리가 너무 뻔해. 근데 한강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은 신발을 어떻게 처리하지? 다이빙하기 전에 벗나? 아니면 신은 채 다이빙하나? 나중에 너처럼 살아나면 신발이 물에 젖어 엄청 불편할 텐데. 이쯤 되면 팀장이 창대를 가지고 노는 모양새였다. 두 사람이 대치하는 사이 독수궁 대한문 앞에 수의 근무를 설 시간이 되었다. 웅규와 수문군 한 명이 행사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근무는 3명이 한 조다. 다른 수문군들은 계속해서 창대의 입에 눈길을 집중했다. 한강 도착하기 전에 벗어 던져버렸어요. 아까웠겠다. 기어나와 신발도 신지 않고 집에 갔겠네. 택시 운전사가 태워줘? 이야기가 약간 중심을 벗어나는 듯 흩어졌다. 후줄근한 꼴을 보더니 다들 세우지 않고 날랐어요. 장 팀장이 계속해서 창대에게 말을 걸었다. 그건 그렇고 너 요즘도 보조 출연 나가? 창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문군에는 영화나 드라마에 보조 출연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단역 배우도 몇 있었다. 창대나 장 팀장도 꽤 여러 영화에 출연했다. 장 팀장은 미 군정기를 배경으로 하는 인기 사극에 조연 배우로 출연한 경력도 있었다. 한 장면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놓았다. 그는 수문군에서 10년간 팀장과 배우 활동을 함께 했다. 웅교가 창대에게 첫 번째 근무조라고 알려줬다. 그제야 창대는 행사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갑자기 팀장의 눈이 커졌다. 너 근무야? 그런데 아직 이빨 까고 있어? 장대는 어이없다는 듯 팀장을 쳐다보았다. 아니, 계속 말을 건 사람이 누구에게 화를 내요? 근무자가 근무 시간을 모르면 팀장이 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장 팀장은 그를 빤히 쳐다봤다. 장대는 느릿느릿 환복을 했다. 웅규가 빨리 입으라며 눈치를 줬다. 그래도 내 근무면 알아서 미리 준비해야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근무조 2명이 팀장 눈치를 살피며 장대에게 얼른 출발하자고 재촉했다. 천천히 가도 돼요. 빨리 간다고 월급이 오르길 해. 근무 환경이 좋아지길 해.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지. 장 팀장의 얼굴이 다시 구겨졌다. 너 방금 나 들으라고 한 말이지? 장대는 그냥 자기 혼자 하는 말이라고 얼버무렸다. 장 팀장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다. 장대는 여전히 느릿느릿 움직였다. 다시 한번 시계를 본 팀장이 소리를 질렀다. 야, 빨리빨리 움직여. 근무 시간 지났잖아. 한 번도 제대로 시간 맞춰 나간 적이 없어, 새끼가. 팀장에게 장대는 골칫덩어리였다. 장대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근무한 썩은 물인 수문군들도 눈엣 가시였다. 하지만 팀장도 어쩔 수 없었다. 궁궐 수문군에 입사하려는 젊은이들이 없었다. 가끔 새로운 사람이 오지만 그들에게 궁궐 수문군 행사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우선 수문군들이 드는 장비들이 너무 무거웠다. 특히 수장기를 처음 든 사람들은 그 무게에 혀를 내둘렀다. 다음 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나이 든 사람만 아름아름으로 찾아왔다. 창대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팀장이 술자리에서 웅규에게 자주 하는 얘기였다. 웅규도 지난 여름에 보조 출연장에서 창대를 만나 궁궐 수문군 일자리를 알게 되었다. 수의 근무를 서는 곳은 덕수궁 대한문 앞이다. 궁성문 양쪽으로 월도를 세운 수문군 2명이 선다. 앞쪽에 전립을 쓰고 환도를 찬 장군이 위치한다. 근무는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이며 각 30분이다. 항상 같은 자세를 취하며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웅규는 요즘도 수의 근무를 서면 엄청 힘들었다. 근무 시간이 지날수록 눈앞이 흐릿해지고 2 다리는 철기둥처럼 단단해졌다. 오후에는 눈꺼풀이 바위처럼 무거웠다. 가만히 서 있는 자체가 곤욕이었다. 졸면서 궁궐 문 앞을 내려다보면 도로에 끊임없이 차가 달렸다. 차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대중이 무뎌지며 오가는 사람들이 전부 한 사람처럼 보였다. 교대할 시간쯤에는 양 어깨가 축 늘어졌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이 뻣뻣했다. 오후 근무 시간에 장 팀장이 점검을 나왔다. 오자마자 장군인 창대 앞으로 갔다. 야, 고개 들어. 전립 눌러 쓰고 눈 감고 있으면 누가 모를 줄 알아? 장 팀장은 그에게 다가가 검지로 옆구리를 찔렀다. 아, 누가 잤다고 그래요? 그는 숙인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안 봐도 다 알아. 다들 힘들지? 창대, 위치교대 한번 해. 위치교대는 월도를 든 2 수위군이 서로의 위치를 바꾸는 의식이다. 장군인 창대가 위치교대! 구령을 외친다. 2 수위군이 질서 있게 자리를 교대한다. 위치교대는 10분마다 행한다. 잠을 쫓아내고 경직된 다리를 풀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썩은 물들이 장군을 하면 위치교대를 빼먹었다. 그들은 움직임 자체를 싫어했다. 제자리에서 고개 숙인 채 졸았다. 전립을 살짝 앞으로 숙인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정면을 보는 척했다. 바로 앞에서 쳐다봐도 알아채지 못했다.
오후부터 궁궐 문 앞에 드문드문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웅교가 수문군에 들어온 지도 2계절이 지났다. 내년에도 이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 회의적이었다. 수문군이란 직업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궁궐 수문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정이 가지 않았다. 그와 나이 차도 많았다. 가장 많이 난 수문군은 20살이 넘었다.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다. 직접 지적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그들의 밥줄에는 엄청나게 민감했다. 연말마다 용역업체가 바뀔 것이라는 소문이 나면 혹 잘릴까 전전긍긍했다. 무사히 살아나면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한 해를 무심하고 느리게 움직였다. 이 용역업체도 정리 대상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최우선이었다. 환갑이 마지노선이었다. 웅교도 해당하였다. 오후 첫 근무조는 창대와 웅교가 속한 조였다. 창대는 시간이 가까워지자 창밖 하늘을 연신 쳐다보았다. 하늘이 곧 눈이 올 것처럼 시퍼랬다. 근무 시작 전까지 눈은 내리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어기적거리며 출발했다. 근무를 선 지 10분 정도 지났다. 하늘에서 눈이 한 점, 2점 흩날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창대가 철수 명령을 내렸다. 웅교에게 지나는 눈처럼 보였지만 그렇다고 장군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월도를 들고 발을 맞춰 대기실에 도착했다. 대한문 쪽을 돌아보니 눈은 내리지 않고 하늘마저 말짱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대기실 밖이 시끄러우니 장 팀장이 무슨 일인가 하고 내다보았다. 창대가 어기적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갑자기 눈이 내려서 철수했어요. 장 팀장이 힐끗 대한문 쪽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멀쩡하고 우산 쓰고 다니는 시민들은 한 명도 없었다. 창대가 뒤통수를 긁었다. 팀장은 다시 한번 궁궐문을 쳐다보았다. 여전히 눈 한 점 날리지 않았다. 눈이? 안 내리잖아. 팀장이 창대를 노려보았다. 창대가 재빠르게 변명했다. 조금 전에 분명 눈이 내렸어요. 확실하거든요. 들어오자마자 딱 끊겨버려서 그렇지. 창대도 뻘쭘했다. 팀장은 빙글빙글 웃으며 오냐 너 잘 걸렸다 는 얼굴이었다. 수문군들도 킥킥거렸다. 눈이 찔끔 내리니까 내가 옳다구나 하며 들어가자고 했지. 장 팀장이 창대에게 바짝 다가갔다. 창대가 살짝 뒤로 물러났다. 분명히 눈이 왔거든요. 눈도 오지 않은데 그냥 들어왔겠어요? 궁궐 주변은 고층 빌딩 때문인지 바람이 세고 날씨도 자주 바뀌었다.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나기가 잠깐 내리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것을 악용하는 수문군들이 꽤 많았다. 사실 대한문 아래 서 있으면 눈이나 비에 젖을 염려는 없었다. 그냥 근무를 서도 괜찮았다. 하지만 수문군들은 그걸 핑계로 대기실로 들어와 버렸다. 그래, 눈이 조금 뿌렸을 수도 있어. 좀 기다리며 상황을 봐야지. 바로 철수해버려. 창대 너 주특기잖아. 다음 조의 근무 시간이 다 되었다. 장 팀장도 딱히 어쩔 수 없었다. 구두 경고로 끝냈다. 다음 날은 아침부터 창밖이 어두웠다. 궁궐 문 쪽도 구름이 시커맸다.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듯했다. 이런 날에는 수의군 근무보다 교대 의식을 거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 행사 기물을 설치했는데 눈이 오면 철수했다가 그 사이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설치해야 한다. 너무 거추장스럽다. 근무 서기 직전까지 날씨 상황을 자세히 지켜보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여러분, 밖에 눈 와요.
창가에 앉아있던 장대가 소리쳤다. 눈이 와요, 눈이 와요 하는 소리가 동그랗게 울려 퍼졌다. 그는 말만 던져놓고 게임을 하느라 정신없었다. 웅규가 보니 시커먼 구름 아래로 휘날리는 눈발이 궁궐 쪽으로 몰려왔다. 창을 든 부족들이 환호성을 치며 달려오는 듯했다. 대기실에 있던 수문군들이 너나 없이 소리를 질렀다. 딱 석기시대의 원신들 같네. 장 팀장이 대기실을 둘러보며 끌끌 혀를 찼다. 비가 와도 쉬고 눈이 와도 쉬고 얼마나 좋은 직장이야. 술 마시면 다음날 지각해도 안 자르고. 장 팀장이 창대를 보며 들으라는 듯 소리를 높였다. 그는 게임을 하느라 팀장 말을 듣지도 않았다. 여름에는 기온이 33도 넘으면 행사 취소하고 겨울에는 영하 7도 아래면 마찬가지고. 장 팀장은 일부러 소리를 높였지만 창대는 휴대폰에서 전혀 눈길을 떼지 않았다. 웅규는 장 팀장과 생각이 달랐다. 비록 몇 개월이지만 수문군이란 직업이 썩 편하지는 않았다. 특히 여름 행사가 만만치 않았다. 뙤약볕에 행사를 치르면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하루에 5번 정도는 땀으로 목욕을 했다. 아침에 남대문 술라, 오전 오후에 걸쳐 교대 의식 행사 3번, 마지막으로 오후에 광화문 술라를 치르고 나면 몸이 파김치가 되었다. 게다가 행사 기물 설치와 철수도 만만치 않았다. 샤워실은 대기실과 떨어져 있어 있으나 마나였다. 할 수 없이 에어컨 바람에 땀만 식혔다. 일과가 끝나면 몸에서 쉰내가 풍겼다. 전철을 타면 승객들이 코를 킁킁거렸다. 창대는 다시 창밖을 쳐다보았다. 점점 더 눈이 많이 내렸다. 이미 대기실은 수문군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로 들떠 있었다. 창대가 웅규 옆으로 다가왔다. 이런 맛에 수문군을 하는 거죠. 잘하면 오늘 종일 쉬겠네요. 창대의 기대에 부응하듯 점점 많은 눈이 쏟아졌다. 최소한 오전 교대 의식은 확실히 취소할 것 같았다. 장 팀장이 조회를 시작했다. 눈 때문에 행사 기물 세팅을 잠시 미룹니다. 상황을 보고 지시할 테니 멀리 가지 마세요. 오전은 파장 분위기로 흘러갔다. 밖은 점점 눈발이 거세졌다. 12층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거리에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우산만 눈에 띄었다. 여러 색상의 우산이 카드 섹션처럼 펼쳐져 있었다. 확 쏟아지다 그칠 것 같은데. 느닷없이 분위기를 깨는 것도 창대였다. 대기실 안쪽에서 에이 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문군들은 썩은 물들이 날씨 변화를 잘 맞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동료들의 비아냥거림에도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창대는 수시로 날씨를 생중계했다. 이제 진눈깨비로 바뀌네. 창대의 말대로 눈은 점점 비처럼 가는 눈발로 변했다. 그의 입방정 때문인지 진눈깨비마저 줄기 시작했다. 잠시 후 하늘이 언제 눈이 왔느냐 하는 듯 맑아졌다. 장 팀장이 수문군들을 집합시켰다. 제설 작업 나갑시다. 제일 먼저 교대 의식을 치르는 광장에 눈을 치워야 한다. 다들 롱패딩을 걸치고 발에 목화를 신고 두꺼운 장갑을 끼고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횡단보도와 인도에는 벌써 눈이 녹은 상태였다. 눈이 녹은 바닥에는 물기만 짙게 배 있었다. 햇볕이 들지 않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만 눈이 하얗게 살아 수문군을 기다렸다. 최소한 10시까지는 눈을 치워야 교대 의식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다들 투덜거리며 눈을 쓸었다. 창대는 대한문 한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몇 발짝 옆에 있는 웅규에게 대화 내용이 다 들렸다.
언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영화 오디션 소식이었다. 한참 보조 출연자를 모집 중인 영화였다. 웅규도 신청을 해놓았다. 창대는 더 비중 있는 역할의 배우를 생각하고 있었다. 수문군들은 눈더미를 궁궐문에서 가능한 한 멀리 밀어냈다. 웅규의 삽질이 가장 빨랐다. 교대의식을 치르려면 시간이 촉박했다. 끙끙대며 삽질하는데 창대가 다가왔다. 형님, 열심히 한다고 여기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천천히 하세요. 웅규가 무슨 말이야? 하며 쳐다보았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빨리 치우면 오전에 행사할 수도 있어요. 창대가 갑갑하다는 듯 말했다. 웅규는 빨리 치우고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창대는 짜증을 냈다. 그렇게 눈치가 없으면 수문군 오래 하기 힘듭니다, 형님. 마지막 한마디에 힘을 주고는 돌아섰다. 군대 선임자 같았다. 저놈의 자식을 확. 뒤통수를 갈기고 싶었다. 오전 근무는 눈 때문에 취소되었다. 대한문 앞 수의 근무는 2주 간격으로 바뀌었다. 수의 근무가 아닐 때는 수문장 교대 의식을 치렀다. 교대 의식 행사는 수의 근무보다 조금 까다로웠다. 출발하기 전에 전원 의상과 기물을 점검했다. 번거지, 전대, 목화 상태 등을 살폈다. 장 팀장이 앞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전체를 점검하면 수문군들은 서로 상대편 복장을 다듬어 주었다. 창대와 웅규 차례였다. 둘은 배역이 주소와 사약인데 2주 동안이다. 두 배역은 무인들이 차는 환도나 동계시복, 즉 화살집을 착용하지 않아 편했다. 수문군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역이다. 주소는 무관이 대부분인 교대의식에서 단 한 사람인 문관이고 관직은 정칠품이다. 사약은 주서를 보좌하는 내시 무관이다. 창대는 문관에 걸맞게 머리에 검은 관무를 쓰고 손에는 왕의 교지를 들었다. 교지에는 그날 궁궐문에서 주고받을 구호가 적혀 있었다. 장 팀장이 창대의 행사복을 살폈다. 이리저리 보더니 한마디 던졌다. 누굴 닮았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동탁? 창대는 장 팀장의 말에 큰 코웃음을 쳤다. 한마디 되받았다. 동탁처럼 살면 성공한 삶 아닌가요? 세상에 태어나 그 정도 살면 한이 없겠네요. 킁. 장 팀장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야, 동탁이 좋은 이미지냐? 포악하고 자기밖에 몰라서 신복 여포한테 돼진 놈인데. 창대는 능글능글 웃으며 되받아쳤다. 누가 모른대요. 비록 여포한테 죽었지만 그래도 나름 성공한 삶이라고 봐야죠. 역사에 이름이라도 남긴 게 어딘데요. 수문군처럼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연말마다 재계약 문제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어떤 젊은 애들이 감히 동탁만큼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칼에 맞더라도 동탁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요. 장 팀장이 나불대는 창대의 입술을 가만히 노려보았다. 맞는 말 같지만 그가 한 말이라 왠지 싫은 표정이었다. 창대의 방방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삐져나온 수염 한 가닥을 재빠르게 쭉 뽑았다. 창대가 뒤로 물러나며 욕지기를 내뱉었다. 아씨, 진짜 수염이란 말이에요. 분장용 수염이 아니었다. 장 팀장은 전혀 몰랐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수염을 뽑힌 창대가 계속 인상을 쓰며 장 팀장을 꼬나봤다. 팀장은 시치미를 떼며 대열 선두로 가버렸다. 출발! 구호가 크게 울렸다. 수문군 행렬이
궁궐문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대는 계속 턱 밑 수염을 만지작거렸다. 웅규도 창대와 보조를 맞추어 천천히 걸었다. 아휴, 저 새끼 때문에 수문군이 정말 싫다 싫어. 창대가 중얼거렸다. 웅규는 옆에 있는 창대를 한번 보고 또 몇 걸음 떨어져 있는 장 팀장을 보았다.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다. 새해를 앞두고 수문군이 해체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다들 발칵 뒤집혔다. 새로운 용역회사가 인수한 것도 아니었다. 이유는 월대공사 때문이었다. 광화문과 대한문 앞에 거의 같은 시기에 월대공사가 시작되었다. 공사가 시작되면 그 기간에는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를 치를 수 없었다. 행사 공간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월대공사가 끝날 때까지 잠정 해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수문군 처지에서는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광급공사는 거의 정해진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말이 몇 달 동안이지 사실은 1년이 지나도 계속될 수도 있었다. 공사 중에 유물이 발견되면 그만큼 또 공사가 지연되었다. 한마디로 끝나는 시기를 알 수 없는 것이 고궁유적 광급공사였다. 궁궐 수문군을 직장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른 직장을 찾아야만 한다. 지금 구성원들은 거의 바뀌게 된다.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돼버리니 해체된다는 소문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었다.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아무도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서로 눈치만 보았다. 당연히 누구 한 사람 집행부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 보다 못해 장 팀장이 일어났다. 자기는 관리자라 비대위에 함께할 수 없지만 갑갑해서 나섰다며 운을 뗐다. 창대가 웅규 귀에 속삭였다. 밥줄이 달렸는데 관리자고 팀장이고 뭔 필요가 있어. 웅규는 창대와 장 팀장을 번갈아 보았다. 장 팀장이 웅규를 바라보며 웃었다. 들었나 싶었다. 웅규 형, 내년 환갑이니 관두기 전에 후배들을 위해 힘 한번 쓰시죠. 다들 손뼉을 쳤다. 웅규는 얼른 손사래를 쳤다. 에이, 형님이 힘 한번 써주세요. 여기저기 목소리가 커졌다. 난감했다. 그는 개인 사정을 이 자리에서 세세히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서점 운영만으로도 벅찼다. 비대위가 꾸려지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로 난처한 상황을 벗어났다. 웅성대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웅규는 장 팀장이 부추겨서 뒷멋이 찝찝했다. 장 팀장이 다시 수문군들을 둘러보았다.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창대가 눈에 걸렸다. 오, 창대. 창대가 한번 하면 어때? 창대는 그 순간에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무슨 헛소리냐고 인상 한번 쓰고 다시 게임에 집중했다. 사람들이 우우 하며 분위기를 돋웠다. 창대는 어떤 놈이냐는 듯 주위를 째려보았다. 그럼 창대, 이 상황에 대해 자기 의견이라도 얘기 한번 해봐. 다들 박수! 장 팀장이 살짝 방향을 틀었다. 창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다시 박수가 터졌다. 창대는 일어서자마자 한마디로 분위기를 정리했다. 아무도 하지 않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의외였다. 단 장 팀장과 웅규 형이 함께하면 집행부를 맡겠습니다. 옆에 앉은 웅규도 깜짝 놀랐다. 장 팀장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좁은 대기실에 환호성이 터졌다. 곧 일이 해결될 듯이 손뼉을 쳤다.
장 팀장과 옹규는 집행부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부터 집행부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옹규는 먼저 수문군들에게 반대 서명을 받고 나중에 시민들의 서명을 받자고 했다. 반대 서명은 어떤 경우에나 필요했다. 그 다음 시청 담당 부서를 찾아갔다. 담당자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자기들은 행정만 담당할 뿐 아무 권한이 없다며 발뺌했다. 첫걸음부터 삐거덕거렸다. 돌아온 팀장의 입에서 개쌍놈 새끼 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다음 날 아침 각자 받은 서명지를 펼쳤다. 웅규는 깜짝 놀랐다. 서명한 사람들이 수문군 인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웅규도 막상 서명을 부탁하면 다들 주위 눈치를 살폈다. 자기 경력이 짧아 어색해하는 줄 알았다. 장 팀장과 창대가 받아온 서명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순간에도 혹 불이익을 받을까 조심했다. 그래도 서명은 계속 받기로 했다. 다음은 수문군 행사 총감독을 찾아갔다. 감독은 자기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시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난감했다. 셋은 계속 의견을 나누었다. 웅규는 같은 지역에 사는 시의원이 생각났다. 셋은 의원회관을 찾아갔다. 시의원은 웃으며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때마침 연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다. 시의원은 대시정 질문에서 시장에게 수문군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 날 시정뉴스 기자가 수문군 대기실을 찾았다. 연이어 관광과학부 소속 시의원들도 찾아왔다. 그들은 열악한 수문군 대기실에 깜짝 놀랐다. 무언가 돌파구가 마련된 기분이었다. 한 중앙신문사 기자도 찾아왔다. 수문군들이 하나 둘 서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서울시에서 어떤 확실한 언급도 없었다. 뭔가 다음 단계의 돌파구가 필요했다. 마땅한 대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느닷없이 창대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다음 날도 창대는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아침 창대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웅규를 보자 오른손을 불끈 쥐고 파이팅 하는 자세를 취했다. 시장과 독대를 마치고 왔다는 것을 용역업체 대표를 통해 들었다. 새해를 일주일 앞두고 용역업체 대표에게 공문이 내려왔다. 수문군 행사는 내년에도 계속한다. 단 2월부터 행한다. 임시 행사 장소와 그 외 여러 문제는 그때그때 공문으로 보내겠다는 내용이었다. 수문군들은 다들 환호성을 지르며 창대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창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는 여전히 휴대폰으로 게임을 했다. 기쁨은 짧았다. 수문군들이 슬금슬금 창대를 피하기 시작했다. 소문은 조금 의외였다. 1월 한 달간 공백이 문제였다. 한 달을 쉬면 1개월 급여는 물론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수문군에서는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책정했다. 모든 잘못이 창대에게 쏠렸다. 웅규는 지난 직장에서도 이런 수군거림 때문에 낙담한 사실을 떠올렸다. 뻔히 알면서도 집행부에 합류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한 해가 이틀 남았다. 웅규는 창대와 장 팀장을 서점으로 불렀다. 지난 비대위 결산 자리이기도 했다. 먼저 9시쯤에 창대가 찾아왔다. 곧이어 장 팀장도 도착했다. 웅규가 서점 내부를 정리하고 문을 닫았을 때 9시 반이었다. 가? 어때? 고기 먹을까? 웅규는 장 팀장과 창대에게 의견을 물었다. 창대가 눈을 반짝거리며 입술을 쫙 벌렸다. 네? 고기 좋죠? 어떻게 내가 고기 먹고 싶은 줄 알았어요? 하하.
웅규는 창대의 넙대에 대한 볼과 실룩거리는 엉덩이를 보았다. 저런 넉살을 배우고 싶었다. 고깃집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을성 싶었다. 형, 무슨 특별한 일 있어? 아니면 그냥 술 마시고 싶어서요? 장 팀장이 웅규에게 말을 걸었다. 왜 앉자마자 그러세요? 고기 맛떨어지게. 창대가 장 팀장에게 타박을 줬다. 그는 여전히 툴툴거리고 장 팀장은 그런 창대를 못마땅해 했다. 식당 주인이 탁자를 세팅하는 중에도 창대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장 팀장이 창대에게 핀잔을 주었다. 야, 사람 앞에 있는데 게임을 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지. 창대는 고개를 들고 장 팀장을 슬쩍 쳐다보았다. 아직 고기 안 나왔잖아요. 고기 나오면 그만 볼게요. 주문한 고기가 나왔다. 창대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놓더니 집게와 가위를 들었다. 고기는 제가 굽겠습니다. 직접 구워야 제맛이죠. 하하. 장 팀장이 웬일이야? 하듯 바라보았다. 창대는 생각보다 고기를 잘 구웠다. 적당한 크기로 고기를 자르고 타지 않게 잘 뒤집었다. 그는 고기를 굽는 중에도 휴대폰을 탁자 오른쪽 끝에 놓고 계속 눈길을 떼지 않았다. 야, 휴대폰 안 보면 죽냐? 치워놓고 술 마시면 안 돼? 장 팀장이 다시 한마디 했다. 고기 굽는데 지장 없잖아요. 이래도 제가 고기는 잘 굽거든요. 허허. 고기가 구워지자 얼른 자기 술잔에 술을 따랐다. 웅규에게 잔을 내밀며 건배를 제의했다. 왜 내 잔은 안 채워? 장 팀장이 인상을 쓰며 노려봤다. 아니, 내가 고기 굽는 동안 뭐 했어요? 자기 술잔에 술도 안 따르고. 장 팀장은 어이가 없었다. 창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웅규에게 말했다. 저는 형이 좋아요. 술 자주 사주시니까요. 창대는 장 팀장의 말을 귓등으로 흘렸다. 자기 앞에 있는 고기에만 신경을 썼다. 장 팀장은 요즘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다. 너 왜 배우기를 때려치웠어? 너 같은 뻔뻔한 놈들이 그런 판에서는 잘하잖아. 넘기려던 술이 컥 창대의 목에 걸렸다. 장 팀장을 한번 째려보더니 다시 고기를 구웠다. 요새도 날마다 연기 연습해요. 창대는 한번 숨을 깊이 쉰 다음에 술을 목구멍 깊이 털어넣었다. 상추에 고기 2점과 된장을 찍은 마늘을 싸 한 입에 넣었다. 고기를 씹으면서 가끔 뭔가를 골똘히 음미하다가 휴대폰을 힐끔거렸다. 그때 창대의 휴대폰이 울렸다. 얼른 휴대폰을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한참 만에 들어온 창대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제가 이번에 괜찮은 영화에 웅규는 술병을 들고 창대와 장 팀장 잔에 술을 따랐다. 장 팀장은 눈으로 웅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얼마 전에 영화 오디션을 봤는데 아마 캐스팅이 됐나 봐. 장 팀장은 얼른 자기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실망한 표정이었다. 웅규는 그에게 창대를 변명했다. 수문군들은 창대가 맨날 술만 마시고 게임만 한 줄 알던데 술은 연극 끝나고 뒤풀이해서 마신 거야. 장 팀장은 배역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창대는 조용과 단역의 중간쯤이라고 했다. 장 팀장은 고기가 얹히는지 제 가슴을 두드렸다. 아이씨, 내가 노렸는데. 창대는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고 상추에 고기를 싸서 입에 넣고 우걱우걱 씹으며 휴대폰을 보았다.
장 팀장도 취했는지 자꾸 의자에 몸을 기댔다. 장대의 머리통을 쥐어박으려는 듯 손을 올렸다 내리며 픽 하고 웃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지금껏 궁궐 수문군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슬쩍 문지기 보듯 했는데요. 아, 그러고 보니 언젠가 사진을 요청해서 찍으려고 하자 제 딸아이가 못하게 하더군요. 저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신 줄 아느냐. 하루 종일 엄마도 갑옷 같은 옷 입고 떼약볕에 서 있어 봐라. 그 고충을 알 것이다. 하여 얼른 반성한 적 있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오늘 이 소설을 낭독하게 되었네요. 이 자리를 빌어 수문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분들이 다시 보이고 한편 이 소설 창대는 위대하다가 생각날 것도 같습니다. 문득 궁궐에 가고 싶네요. 언젠가 유럽에서 영국 왕실 근위대를 본 적이 있는데요. 교대식이 관광상품이더군요. 우리나라 궁궐 수문군 교대식도 멋진 관광상품으로 탄생하게 될 거라는 뉴스 기사를 근래에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을 것 같은 독특한 소재의 재미난 소설을 써주신 이중섭 작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